네, 시사플러스 이번에는 주간 이슈입니다. 이 세계 한상대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네, 올해로 6번째를 맞았는데요. 한상대회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의 남문계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부산에서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한상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그 한상대회 자체가 조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오는 사람도, 조금 더 좋은 걸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홍보 면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는 사람만 그냥 조직화, 규격화되는 그 상태에서 오고 대기업의 참여가 좀 아쉽고 그리고 홍보가 잘 돼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소상인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대기업의 참여가 적다는 것은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적다는 말씀이죠? 예,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적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래도 조직적이고 더 알차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위상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제 같으면은 6년 동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의 조직의 이렇게 다양화보다는 하나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딩 CEO 같으면은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를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상이라는 게 정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의 그 한상대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앞서 이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좀 저조했었다는 그런 아쉬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기업이 이제 살아야 되겠고요. 그 방안들이 있다면 좀 더 이제 넓은 곳에 계셨으니까, 로스앤젤레스 미국에 계셨으니까 어떤 방안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상 자체는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구경으로 하러 온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은 모처럼 오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오는 그 보따리 장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상 대회는 정부에서 화상을 대칭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현대 사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같으면은 사실 한상을 다니면서 한 5,000명 정도의 이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바람이 있다면은 공기관 단체에서 집약된 예를 들면은 어떤 네트워크를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서 좀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 소기업에서는 이 홍보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한상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최대한 발전되고 또 예를 들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타 부동산 같으면은 미국 지역 전체 지역에서 한 51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미국 전체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제가 제 일을 사실 한상에다 했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또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는 상당히 화려해졌고 부산시에서도 신경을 참 많이 써줘서 재외동포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는 어떤 점을 또 바라고 싶으신가요? 정부에서 바라고 싶은 거는 조금 조직화가 좀 더 잘 되고 선전이 좀 더 많이 되고 그 장점을 벤치마킹이라 그러죠. 할 수 있게끔 롤 모델을 하나를 정해서 주는 방법.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 열악한 지역에서는 보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LA 한인회 같으면은 돈이 50만 불만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1,000만 불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주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LA 같은 데서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미주 지역에 보면은 LA는 100만 명이 사니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도시에서는
아이디어를 하지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에 물었더니 미국 교포들은 잘 산답니다. 그래서 중국 교포나 딴 지역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와줘야 된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이 해외로 나가는 그 국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동포 기업인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은 이 동포 기업인들, 이 한상을 배출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한상을 이렇게 하면서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서 이 전문성이 결여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포재단에서 이사장님하고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사전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1대1 미팅 같은 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정부 상대에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사람, 사실 해외 교포가 750만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 동포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750만의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하나의 확실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참정권이나 이중 국적 같은 것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은 아마 한상의 결과가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제 예측 기사들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미국발 이 세계 경제의 어떤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이기도 할 텐데 실제 그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언론에서 보면은 서브프라임을 너무 확장 보도해 가지고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관련을 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 크레딧이 나쁜 사람한테 이자율을 조금 많이 붙여서 준 그 몰개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은 지금 한인타운 LA 같은 경우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특별한 경제 영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은 미국 정부에서 이미 예상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 정부는 강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90년도에 집값 떨어지는 거하고 지금 떨어지는 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90년도에서는 그 집값 이자율이 9.5에서 11.5까지 주고 샀고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보통 5에서 6%대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그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IMF나 그 당시 90년대에 집을 뺏긴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포클로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인타운의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6년, 7년 동안에 너무 긴 호경기를 누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한인타운의 한인들의 재산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배에서 4배를 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 고르는 시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의 문제는 우리하고 보다가 미국 전체의 문제고 그다음 미국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인타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집값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원래 너무 비싸게 내놓던 집들이 지금 정리가 조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타운 자체는 한인들이 LA 같으면 그 인근에 130만 명이 있습니다. 한인타운 경제 그 자체로서 서바이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거품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큰 걱정은 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중국 뭐 화상이나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자국이나 자신의 동포를 경제를 건강하게 했듯이 또 우리 이 동포 기업인들과 우리 경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이 한상이 큰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남문기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